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기사에서 소방기사는 유체 역학이 한 10에서 20% 정도고 이 구조 원리가 한 80-9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론 시간에 제가 추릴 건 어느 정도 추리고 할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해두셔야 물론 합격하는데도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이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근무를 할 때도 이 구조 원리 부분을 알으셔야만이 그 직원들하고 다 잘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고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제1장에 소방시설의 종류가 먼저 나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구조 원리를 할 건데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거 OT에서도 많이 했고 1차에서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계속해가지고 어떤 시설이 정확히 어떻게 있는지 알고 가야 되겠죠. 여기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일단 대충 알고 가고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 경, 피, 용, 활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런 순위죠. 화재안전규칙에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화설비에서 보면 소화설비 가장 중요한 거죠. 화재가 났을 때 먼저 거기에 있는 관계인들이 소방대가 아니고 우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인들이 먼저 화재를 발견하고 끌 수 있는 그런 것들 뭐가 있어요? 소화기구가 있겠죠. 소화기구에는 소화기가 손으로 끄는 소화기가 있고 소자간, 자동확산, 자동확산 소화용구. 여러분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보면 비행접처럼 생겨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거기가 터져서 분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자동확산이죠. 간이 소화용구. 이 간이 소화용구에는 스프레이식 에어로졸식이죠. 이렇게 뿌리는 거 에어로졸식하고 에어로졸 그리고 던지는 투척식 그리고 세 번째가 소화약제 이외의 소화용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소화약제 이외 이외의 간이 소화용구인데 이게 뭐가 있어요? 마팽팽이 있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자, 뒤에 가면 다 다시 할 거예요. 여기서는 대충 어떤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기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가 있죠.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2번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 상, 고, 분, 캐, 가 이런 게 있어요.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상업용 고체 에어로졸 그리고 분말 자동 소화 장치 캐미넷. 캐미넷은 뭐예요? 자, 우리 이게 가스계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 패키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현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캐미넷형 자동소화장치라고 이름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자동소화장치 이런 식으로 6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던 이거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이게 뭐예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방에 설치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파트의 주방이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주방에 화재를 진압하는 거 이게 주거용 자동소화장치입니다. 이 부분만 중요하니까 이 부분 정도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고요. 나머지들은 뭐 크게 시험에서 안 나고 있으니까요. 굳이 안 나고 있는 걸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기구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이런 것들이 있죠. 소화기로 못 껐을 때 이제 물로 끄는 거죠. 호스를 펼쳐가지고 물로 끄는 거 그게 옥내소화전. 그리고 더 큰 거, 옥외에 설치를 해가지고 옥외에서 불을 끄는 거 얘는 40mm짜리 호스를 사용하고 얘는 65mm짜리를 사용하죠.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이 있고, 세 번째가 스프링클러 등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그리고 ESFR이라고 화재 조기 진화병 스프링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는 옥내 아주 중요하고요. 옥외도 물론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옥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프링클러인데, 이 스프링클러가 범위도 가장 넓고 가장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옥내에서 공통 부분을 가장 먼저 나오니까 공통 부분, 뭐 배관이나 가압송수장치나 이런 부분을 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뒤로 가면 같은 수계 설비에 겹쳐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옥내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잘 들으셔야 되고, 스프링클러 설비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ESFR은 뭐 거의 나오지 않죠. 얘는 맥식 창고에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4번 물분무 등이 있죠. 물분무가 아니라 물분무와 그 이외, 그래서 물분무 등이라고 하는 거죠. 물분무 등에는 크게 수계 물분무가 있고 가스계 물분무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수계에는 뭐가 있어요? 물분무가 있죠.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그리고 포 소화설비, 그리고 강화액 소화설비. 얘네 물분무 등의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는 교차회로를 사용한다는 거죠. 공통점은 교차회로, 전기적으로 교차회로, 감지기 2개 쓰는 교차회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 헤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작되면 바로 나가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니까 교차회로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얘네. 물론 여기에 스프링클러에서도 뭐 준비작동식 같은 거 교차회로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준비작동식은 개방형 헤드는 아니죠. 일제살수식 여기 스프링클러 있죠. 그것도 물론 스프링클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건 제외하고 얘네 이제 물분무 등에서 공통된 거, 이렇게 이런 공통점이 있다. 가스계 같은 경우에는 가스계 다죠. CO2, 하론, 청정, 분말,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물분무 등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2차에서 낼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가스계 우리 다 알잖아요. 모르면 일단 가스계를 생각하고 가스계를 쓰는 거예요. 가스계 소화설비, CO2, 하론, 청정, 분말, 뭐 5개 쓰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 교차회로 쓰는 거 하나 골라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물분무 등까지 알아봤고요. 소화설비, 자, 그렇게 해서 소화설비를 다 알아봤습니다. 소화설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여기에 그 건물에 있는 관계인이 쓰거나, 아니면 여기는 자동소화설비죠. 얘네 자동소화설비고 스프링클러 자동이에요. 옥내나 옥외, 그리고 이 소화기구 얘는 수동이죠. 수동. 그렇게 해서 소방대가 오기 전에 관계인이 화재를 진압하는 거, 그것이 소화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보설비죠. 경보설비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소방전기시설이죠. 소방전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소방기계를 하고 있죠. 소방전기를 따고 오신 분도 있겠고, 자 기계를 딴 다음에 소방전기를 하셔야 될 분도 있겠죠. 그때 가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소방기계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피난설비가 나옵니다. 피난설비의 종류에는 PINUB 이렇게 있어요. 피난기구, 그 다음에 인명안전기구, 그 유도등, 유도폐지, 그리고 비상조명 등, 자 이렇게 있는데 기계에 해당되는 거, 얘네 2개가 기계에 해당되는 거고 얘네는 해당되지 않죠. 전기에 해당되니까 이 2개를 알아볼 겁니다.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종류 10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뭐 개수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인명안전기구, 인명안전기구에는 방공인, 방화복,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명소생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런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이 소화용수설비죠. 소화용수설비는 소방차가 물을 퍼가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퍼가는 설비예요. 용수죠, 용수. 용수를
저축을 해 놓는 거죠. 해가지고 소방차가 화재를 끄기 위해서 소방차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상수도 소양수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화수조, 저수조. 기본적으로는 상수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 소양수 설비 말뚝을 하나 박아 놔야 되는데 거기에 상수도 배관이 없으면 근처에 얘를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설치할 거냐, 저장하는 물의 양은 얼마고 뭐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5번.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여기 소화 활동 설비. 소방대가 와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 재, 연, 살, 콘, 무방. 저는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들도 이것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재연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그리고 비상 콘센트,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죠. 6가지. 그 중에서 비상 콘센트 소방 전기죠. 빠지고, 무선 통신 설비 소방 전기예요. 빠지고, 나머지 재연 설비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겁니다. 계산 문제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연결 송수관, 소방차가 송수관에다 호스를 받고 소방차가 공급해주는 물로 쏘는 거, 이게 연결 송수관이고, 연결 살수, 헤드가 달려 있고 소방차에서 공급해주는 물이 헤드로 나가는 거, 연결 살수고요.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 지하구에 설치해서 연소가 이어져 나가는 거, 케이블 같은 것이 지하구에서 타서 막 쭉 나가는데 그 중간쯤 한 군데에다가 살수 구역을 만들어서 계속 타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연소 방지 설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뒤에 가서 하나하나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2장 수계소화 설비라고 나오는데, 소화기구는 엄밀히 얘기해서 수계설비가 아니죠. 근데 가장 먼저 있으니까,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수계설비들이 쭉 나오니까, 물을 사용하는 뭐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수계소화 설비죠. 소화기도 물론 물을 사용하는 물소화기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분말이 가장 많이 사용하죠. 뭐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들어갈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소화기구를 봅니다. 소화기구 용어의 정의 보면,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이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하고,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이 용어의 정의 암기를 해둡니다. 여러분들 막상 이런 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소화기에 용어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못 써요. 못 써. 자, 이거를 외워야 쓸 수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3번 자동소화장치 금방 했었죠. 주상, 고분, 쾌가. 자, 이걸 뭐 종류는 그런 게 있는데 뒤에 가서 주거용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죠. 주상, 고분, 쾌가 이렇게 외웠는데, 이 주상이 뭐예요? 옛날 임금을 주상이라고 했죠. 그 주상이 묻힌 데가 고분이죠. 오래된 묘, 고분. 고분을 캐가면 그게 뭐예요? 도굴이죠. 도굴. 자, 그렇게 해서 외웠어요. 하도 안 외워져서. 자, 네 번째 간이소화연고. 간이소화연고의 종류에는 뭐 금방 다 했던 거예요. 에어로졸식, 투척식, 그리고 소화약제 이외의 간이소화연고가 있는데, 소화약제 이외의 간이소화연고에는 마른 모래, 팽창지석, 팽창진주함이 있다. 자, 뒤에 가면 또다시 할 겁니다. 2번 소화기의 분류,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할 거니까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소화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가 나오죠. 소화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 이렇게 해서 1차 때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력 단위, 능력 단위는 소화기가 끌 수 있는 능력이죠. 1 능력 단위는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는 뭐 소화기의 능력 단위 시험이라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상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싸놓는 거예요. 뭐 잘 안 싸지는데 뭐 이렇게 쌌어요. 90개를 싸고, 자, 일정한 구격을 90개를 싸고 여기다가 휘발유 3리터 정도 붓고, 그러고서 조금 이따 이걸 꺼가지고 꺼지면, 90개짜리를 꺼지면 이거를 1 능력 단위라고 한다. 90개. 144개를 끄면 2 능력 단위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꺼본 거죠. 그거를 소화기의 능력 단위라고 정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따라 가지고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구분을 한다 이거죠. 그럼 대형 소화기는 A급. A급은 뭐예요? A급 화재. 타서 재가 남는 거. 대부분 그냥 일반 화재죠. 일반 화재. 재 남는 화재. 그냥 우리 건축물 같은 데서 타는 거. 이 A급 화재는 10단위 이상. 10단위. 금방 얘기했던 만약에 그 소나무를 쌓으면 10단위는 뭐예요? 90개짜리면 900개를 쌓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 수 있다. 900개를 끌 수 있는 정도 돼야 대형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B급은 20단위. B급은 휘발유를 부어놓고 그걸 일정한 양을 끄면 그걸 1단위다.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걸 20개를 꺼야 된다는 거죠. 20단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형의 분류는 능력 단위. A급 10단위, B급 20단위. 그러면 소형은 1에서 얘니까 9단위까지죠. A급. 1에서 9단위죠. B급은 1에서 19단위가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암기합니다. A급 10단위, B급 20단위.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 자,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얘는 능력 단위가 아니고 중량. 그 약재량에 따른 분류죠. 약재양. 약재량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포, 강, 물, 분, 할, 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암기하세요. 순서대로 암기해서 이 위에 세 개는 물이고 이 세 개는 가스라고 봐야죠. 그렇죠? 물 소화기는 단위가 리터입니다. 리터. 그리고 밑에 가스계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물론 얘네도 액화시키긴 했지만 비중이 틀리기 때문에 얘네 다 킬로그램으로 약재량을 산정을 합니다. 분말은 고체니까 더더군다나 킬로그램이고요. 얘 액화시켰어도 얘네는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68, 235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외울 거 A급 10단위, B급 20단위 그리고 포각물 분할이 268, 235 자,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교재에 그 다음에 나오는 소화기의 종류 보면 쭉 나오지만 금방 했던 자, 그 소화기의 종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소화기의 종류 이것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류 자체는 이것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봅니다. 소화기의 종류 우리 교재 3번 거기에서 산알칼리 소화기가 나오죠. 산알칼리 소화기에는 소화약재는 황산과 H2SO4 황산과 그 다음에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두 개를 같이 한 용기에 넣고 그거를 황산을 여기에 섞는 거예요. NaHCO3에 섞어요. 섞는데 그 섞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전도식과 파병식이 있다. 두 개의 그냥 전도식과 파병식이 있다. 이 전도식은 뒤집어 가지고 섞는 거죠. 두 개. H2SO4와 이게 섞여야 되는데 그리고 뭐예요? NaH 원래는 이용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갖다 붓는데 그 붓는 방식이 전도식 뒤집어서 갖다 붓는 거하고 파병식 이 병을 깨가지고 섞어주는 거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전도식과 파병식 이것 정도만 기억하고 합니다. 그 섞으면 여기에서 이제 CO2가 나와서 CO2 압에 의해서 이걸 방출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자, 이 종류는 이것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화액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자, 이런 건 넘어갑니다. 그냥 한번 대충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분말 소화기죠. 분말 소화기는 중요하죠. 자, 분말 소화기 추갑식과 가합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가합식은 가합식은 생산되지 않죠. 있던 것도 다 빼라고 하고 있어요. 다 그 현장에 놓여 있는 건 다 추갑식입니다. 이 추갑식은 약재가 이만큼 여기 막 약재가 있는 거죠. 분말이 있고 여기에는 질소가스로 추갑이 되어 있는 거죠. 추갑이 되어 있어서 항시 압력이 차 있는 거예요. 압력이 차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압력계가 있죠. 압력계가 있는데 그 압이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 압력계를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바늘이 가운데 정도에 와야 되겠죠. 이게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녹색이에요. 녹색이 안전하다는 녹색이고 압이 빠지면 이쪽으로 빠지면 여기는 황색 그리고 압이 많으면 과압이 걸리면 적색이 되겠죠. 그 압력 범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여기가 0.7, 여기가 0.98. 그 가운데에 바늘이 언제나 와 있어야죠. 이 바늘이 이쪽으로 가면 충전을 다시 해야 되겠죠. 압이 빠졌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과압이라 이거예요. 압을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나 바늘을 보고 여기 있어야 정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압력, 범위 암기합니다. 0.7에서 0.98. 그리고 가압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압용 가스 용기죠. 여기가 안전피를 빼고 레버를 누르면 얘가 터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가스 압이 이쪽으로 와서 얘네를 섞어요. 여기 있는 분말을. 평상시에는 그냥 대기압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스가 막 섞은 다음에 여기 사이폰관으로 가스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쪽으로 해서 쭉 나가는 이런 거죠. 뭐가 문제예요? 이 용기가 오래되다 보면 이 용기 자체가 부식이 될 수가 있죠. 부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평상시에 압이 차 있다라면 그냥 압을 어느 정도 이기고 있을 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대기압이다가 갑자기 얘가 압이 팍 올라가요. 깨지면서 얘를 봉판을 터치면서 갑자기 압이 팍 올라가니까 여기 부식돼 있던 이런 부분이 빵 하고 터질 수 있다는 거죠. 터지면서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되지 않아요. 가압식은 얘가 중요합니다. 얘만 암기해 주세요. 자, 분말 알아봤고요. 다음 열분의 반응식이 나오죠. 열분의 반응식. 자, 이거는 우리 원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따가 넘어가면은 뒤에 분말 소화약제에서 또 할 거죠. 또 할 거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일종 분말 열분의 반응식 2차 때는 자, 이거하고 두 개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종 270도씨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고 더 850도씨까지 올라가면 한 번 더 분해가 된다라는 거. 이 한 몰이 아니라 두 몰의 NaHCO3가 분해가 되죠. 두 몰이라는 건 두 개 있다는 거죠. NaHCO3 그리고 또 NaHCO3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열분해가 둘이 합쳐 있다가 열분해가 돼요. 그럼 몰수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NA가 두 개, 자, NA 두 개, 한 개, 두 개 맞죠? 그리고 CO3가 하나, CO3 하나 이렇게 갖고 남은 거 H2O 하나 빠져나가면 H2O 하나 빠져나가면 CO2만 남죠. 자, 몰수 맞네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Na2CO3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여기에서 CO2가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 Na2O만 남고 여기서 CO2가 빠져나가고 O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CO2가 빠져나가서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서 CO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1차 때 이 정도 암기를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자, Na2CO3에서 CO2만 하나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빠져나갈 CO2가 이쪽에 붙었다. 이것 정도만 하고 갑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면 문제가 이게 또 나와요. 이걸로 자, 뭐 분자량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종은 일종하고 똑같죠. 온도만 틀릴 뿐이 온도하고 자, 이거 K가 나트륨이 K로 바뀐 거 그것만 틀릴 뿐이지 자, 방식은 똑같아요. 3종 NH4, H2PO4 인산수소 암모늄 이렇게 되는 거죠. 인산암모늄, 제1인산암모늄 이렇게도 1조. 얘 같은 경우에는 분해되면 NH3 암모니아죠. 이거 암모니아. 암모니아하고 예, 메타인산입니다. 메타인산 아주 중요한 거죠. 메타인산의 무슨 작용? 방진작용. 끈끈한 액체 같은 것들이 가연물을 피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A급. 그래서 A급, B급, C급, ABC 소화기라고 하는 거죠. 3종 분말 소화약제. A, B, C급에 다 적응성이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B급, C급, 얘도 B급, C급, B급, C급 이렇게 적응성이 있죠.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는 이 NA가 또 여기서 빠져나와서 수산화나트륨, NaOH 자, 이런 걸로 바뀌면서 작용하는 것이 뭐예요? NA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비누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주방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K급. 지금은 K급 소화약제가 별도로 나옵니다. NA를 사용하거나 또는 K를, 칼륨을 사용을 해서 나오죠. 별도로 K급 그 주방화재 소화기가
K급 소화기가 별도로 나오고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4종은 뭐 우리나라에 생산도 안 되고 자, 크게 문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암기해야 될 거 1종 그리고 3종 열분의 반응식 암기를 해둡니다. 그 다음 약제의 적응 화재 및 착색 자, 1, 2, 3, 4종 다 암기를 했던 거죠. 1차 때도 다 암기를 했던 거예요. 착색은 백, 담자색, 담자, 담회 그러는데 저 담자로 외웠어요. 백자, 홍회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다 암기를 했었을 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봅니다. 얘 A, B, C급의 3종 분말 적응성이 있다는 거 중요하죠. 뭐에 의해서? 메타인산에 의해서. 나머지 B, C급들. 그리고 충전비 뒤에 분말에 가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충전비 최소 0.8 이상 0.8, 11, 1.25 자, 뒤에 가면 다시 할 겁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소화 효과는 얘가 제일 좋다네요. 4종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이렇게 된다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추가식 점검사항 뭐 이런 거는 다 버립니다. 포소화기 버리고요. 간이소화제 여기 간이소화제 또 나오죠. 간이소화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투척식 그리고 에어로졸식 그리고 소화약제 이외의 간이소화연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 가서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나오는 것이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자, 지금부터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나오죠. 소화약제의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이렇게 뭐 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복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소화기를 뭐 이쪽에다 하나 설치를 했고 이쪽에다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볼 때 이쪽으로 20m, 이쪽에서 20m 어디에서도 2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소형인 경우에 대형은 30m죠. 여기가 만약에 50제곱미터고 여기 10제곱미터 여기 10제곱미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50제곱미터면 이 안에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죠. 이 안에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 다음 기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구획된 실에다가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그래 있죠. 그러면 10제곱미터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보행거리 20m인지를 봐야죠. 여기에 문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문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 소화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보행거리 20m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행거리니까 보행거리는 이 벽이 있으면 못 뚫고 가요. 보행거리는 사람이 장애물을 피해서 걸어가는 게 보행거리예요. 수평거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쭉 굳어서 삥 돌리면 그게 수평거리예요. 지금은 얘는 보행거리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서 보행을 해봐서 이 맨 먼데 이런데 자, 여기 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보행거리 20m가 넘는다. 그러면 여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실에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1번,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형 보행거리 20, 대형 30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실 구획 33제곱미터로 구획된 거 거기까지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화기의 설치 높이 한없이 높게 설치하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밑에서 설치해라. 최고 높아도 1.5m 약 가슴 높이 정도 그 높이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높이는 1.5 이런 거 가로치기 같은 걸로 많이 나와요. 얘 그리고 대형 30m 소형 20m 그리고 33제곱미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 표지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뭐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투척용 소화용기도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 모래는 소화용 모래 쓸 것 같지만 마른 모래 표지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이거 못 써요. 잘 보셔야 돼요. 소화용 모래예요. 그리고 그 다음 팽창질석 및 팽창진조함은 소화질석이라는 거 기억을 해줍니다. 가로치기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돼요. 표지. 다음 페이지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나오죠.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이게 아까 자동소화장치 중에서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에는 주상, 고분, 쾌가 이렇게 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거용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거용. 설치 대상은 어디? 아파트 전층. 예전에는 아파트 전층이 아니라 뭐 16층 이상만 설치했다가 11층 이상만 설치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다 설치해야 돼요. 전층에 다 설치해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없어요. 위층만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전층이다. 그리고 오피스텔. 조건이 있죠. 30층 이상이면 전층에 설치해요. 우리 교재에 이게 빠졌나요? 그렇죠? 30층 이상이면 전층에 설치합니다. 어디에? 얘네 다 주방에 설치하는 거예요. 주방. 딴 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설치는 어떻게 돼요? 설치는 이게 만약에 가스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뭐 2구짜리 가스레인지라고 하고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후드가 있죠? 자, 후드가 있는데 이게 뭐 그릴이라고 하고 뺐다 꼈다 하는 그릴이라고 여기서 빨아 올리죠. 빨아 올리는데 그거 뭐 거기에 있는 그 관은 안 보이고 여기에는 뭐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같은 게 있어요. 그 수납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약재가 들어있죠. 약재가. 소화약재가 열어보면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도시가스가 오죠. 오고 여기에는 소화 밸브가 있죠. 밸브. 개폐 밸브가 있죠. 껐다 켰다 해야 열고서 얘를 떼떼떼 붙여줘야지. 그런 거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옆쪽에 보면 수신기가 있어요. LED가 있고 반짝반짝거리는 수신기가 있어요. 그리고 천장 쪽에 보면 대부분 이게 천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탐지부가 있어요. 수신부.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온 게 약재에서 내려와서 약재 뿌릴 수 있는 이게 방출구. 이쪽에서 가서 여기 있는 게 감지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이게 가스 쓰고 있는 것이 LNG라면 LNG의 주성분은 뭐예요? 메탄이죠. CH4. 그러니까 얘는 공기보다 가볍죠. 얘 분자량이 뭐예요? 12에다가 4니까 16이죠. 공기는 29니까 얘가 0.55 정도 되죠. 증기 비중이 0.55 정도 되니까 공기보다 반 정도 무게밖에 안 나가요. 그래 가벼우니까 위로 뜬다는 거예요. 위로 뜨는 것들은 이 탐지부를 여기로부터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 만약에 LPG라고 하면 LPG는 프로파니 주성분이죠. C3H8. 얘는 분자량이 44죠. 29로 나누면 1.52. 뭐 CO2하고 무게가 똑같죠. 가라앉아요. 여기서 만약에 누설되면 가라앉아 가지고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바닥에다 탐지부를 설치하죠.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 공기보다 무거우면 바닥, 공기보다 가벼우면 당연히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 아주 중요한 수치죠. 가로치기에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스 개폐 밸브. 개폐 밸브가 있었는데 이 예전법에는 이 밸브로부터 얘가 2m 이내에 있으라고 돼 있어서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2m 이내로 딱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설치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거죠. 잘 보이면 되지. 잘 보이고 관리할 수 있으면 되지. 굳이 길이를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걸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뭐 확인이 잘 되는 데라고 돼 있죠. 보면 4번에 보면 차단장치 디귿번.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차단장치 가스 개폐 밸브, 가스 차단장치라고 할게요. 차단 밸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신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배선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일단은 동작 프로를 한번 보면
그냥 여기서 가스가 누설됐어요. 가스가 누설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탐지하겠죠. 1번 가스 누설. 처음에 뭐가? 탐지부에서 감지하죠. 올라가죠. 가스가 올라가서 탐지부에서 감지하고 그거를 수신부로 주죠. 수신부. 수신부에서 경보해주고 또 세 번째 신호를 어디로? 여기로. 가스 차단 장치. 자, 이런 프로죠. 가스가 누설됐을 때는. 근데 두 번째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이 화재가 약 90도 정도 됐다. 온도가 약 90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얘가 감지하죠. 감지부. 감지부에서 감지해서 어디로? 수신부로 보내서 경보해주고 여기에서 경보 나가고 그 다음에 얘도 가스 차단시켜주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온도가 90도씨만 올라가겠어요? 불났는데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서 약 140도씨 정도가 됐다. 140도씨 정도가 되면 다시 얘가 감지부에서 140도씨를 감지하는 거죠. 다시 수신부로 보내서 경보, 다른 경보. 이거는 얘는 가스 차단 경보니까 뭐 삑삑삑삑 했다면 얘는 삐리릭삐리릭 하겠죠. 경보. 그 다음에 방출부로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죠. 약재로 신호를 보내서 여기에서 가스가 터지죠. 약재가 터져서 이쪽에서 이렇게 꺼지게 되는 그런 게 나오죠. 자, 이런 프로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동작까지는 모르더라도 개념은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암기할 게 뭐가 있어요?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방출부가 있고 감지부가 있고 수신부, 탐지부, 그리고 가스 차단 밸브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중요한 수치는 30cm죠. 30cm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 뭐 상업용 캐비넷용 이런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버립니다. 7번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어디냐? CO2나 하론. 어디에서? 지하층, 무창층, 밀폐. 얼마? 20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 얘네 왜? 이 소화기를 여기에서 쏘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쏘다가 지가 죽는다는 거죠. 이 CO2는 질식되죠. 질식되기 때문에 CO2 양이 많아지면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어요. 이 하론도 독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쏘다가 지가 죽으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는 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나가잖아. 지하층도 환기가 안 되는 거고 무창층도 환기가 안 되는 거고 밀폐된 곳을 더더군다나 20제곱미터밖에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 3개 암기합니다. 이거 가끔 나와요. 그 다음 능력 단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소화연구의 능력 단위. 드디어 간이소화연구 나오죠. 간이소화연구에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간이 뭐가 있다고요? 에어로졸, 투척식, 그리고 소화약제 이외. 소화약제가 아닌 것이죠. 뭐가? 마팽팽, 마른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환 이런 것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죠. 여기에요. 그랬을 때 이 마른모래는 얼마를 몇 단위로 하고 이 팽창 질석, 팽창 진주환은 얼마를 능력 단위 얼마를 주느냐.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른모래, 사불상비안. 마른모래를 뿌릴 때 손으로 뿌려가지고는 효율이 안 나오죠. 삽으로 뿌려야 되겠죠. 사불상비안 50리터예요. 50리터를 0.5단위. 그리고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사불상비한 80리터를 0.5단위. 능력단위 0.5단위로 한다.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이 특정 소방 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죠. 어떠한 대상물이 있는데 그 대상물에 소화기를 얼마나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걸 수치를 꼭 외워야 돼요. 안 외우고는 소화기 개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면 위락시설 뭐예요?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죠.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이 기준면적, 이걸 기준면적이라고 하는데 30제곱미터마다 1단위씩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1단위. 그 다음에 봉집관문의 장, 여기까지 암기를 해야 돼요. 봉집관문의 장, 얘네는 50제곱미터. 누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가 더 위험해요. 왜? 얘네는 30제곱미터마다 한 1단위예요. 1단위. 얘네는 조금 더 넓은 거마다 1단위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위험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 그냥 기타 뭐 대부분이라고 해요. 대부분. 못 외우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기사에 가면서 이거 외울 수는 없어요. 관리사 정도 가면 다 외워야죠. 그리고 그 밖의 것을 혹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교수,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얘네는 100, 거의 대부분은 100이에요. 100.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로 본다. 그리고 얘는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로 본다.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이 뭐 소방으로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단란주점을 한번 내봤어요. 단란주점을 냈는데 그 단란주점의 바닥 면적이 단란주점 바닥 면적이 뭐 300제곱미터라고 하면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럼 단란주점은 어디예요? 위락시설이죠. 위락시설의 기준 면적은 30제곱미터잖아. 그러면 우리 전체 바닥 면적을 30으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얼마예요? 10단위죠. 10단위. 능력 단위 10단위만큼의 소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화기가 한 개가 능력 단위가 몇 단위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가 3.3kg짜리고요. 무게는 33kg고 약재 무게가. 그리고 걔가 A급 3단위, B급 5단위를 끌 수 있는 그런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3.3kg짜리 소화기를 몇 개를 설치해야 돼요? 자, 3단위, A급 3단위니까 이 10을 3으로 나누면 3.33인가요? 그러면 4개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단란주점을 300제곱미터짜리 단란주점을 운영을 하려면 그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4개 설치해야 돼요. 4개 설치를 하는데 또 보행거리마다 이거 맞춰야죠. 보행거리마다 맞추고 실 구획되면 또 더 설치해야 되고, 기본은 개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연장이라면, 만약에 공연장이나 뭐라면 여기를 50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거 외운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지금 주가 빠졌죠. 주. 교재에 보면 주 해가지고 여기에 구조는 내화 구조고 그 안에가 불연, 준불연, 난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때는 이 기준 면적이다 곱하기 2를 해준다 이거죠. 기준 면적을 2배로 넓혀준다. 그렇다는 건 더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내화 구조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다 이거죠. 내화 구조고 실내는 다 불연재료나 난연재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니까 이 기준 면적을 2배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지금 똑같이 단란주점인데 그 단란주점 안에가 내화 구조고 불연재료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에다 곱하기 2를 하니까 30에다 2 하니까 60이죠. 아까 이 300을 뭘로 나눠?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5죠. 5 단위. 소화기는 몇 개? 소화기 A급 3단위니까 5 나누기 3 하면 이거 1점 몇인가요? 2개. 자, 반으로 줄어들죠. 내화 구조고 불연재료면 소화기는 반 정도로 줄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꼭 조건을 봐야 돼요. 조건.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내화 구조냐 아니냐, 이런 조건을 보고 소화기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소화기를 계산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뭐 주방이 있거나 보일러실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건 위험한 장소잖아요. 보일러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것들 화기를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추가해야 돼요. 부속용도 추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보, 건, 세, 화, 주, 재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실, 대량 화기 취급 상소, 그리고 주방, 제어반, 지하구의 제어반 이런 부분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얘네는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1단위씩 추가하죠. 이렇게 되어 있죠. 1단위씩 추가한다. 이 주방은 일반 주방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쭉 나오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이자 뭐 이런 데 주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방에서 불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데에다가 주방이 있으면 1단씩 바닥 면적 25제곱미터 1단씩 추가하고, 그리고 천장에는 뭘 설치해요? 자동 확산을 설치하죠. 10제곱미터 이하면 1개, 10제곱미터 초과하면 2개. 이거를 자동 확산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장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장에 자동 확산 설치하기 전에 뭐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위에 보면 1번에 보면 자동 확산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스프링클러나 뭐 물분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자동 확산을 면제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25제곱미터 중요합니다. 이걸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하나 빠졌는데 전기실, 통풍기기실 3번에서 하나 넣으세요.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들. 얘네들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소화기 1개 추가. 얘는 1단위가 아니고 소화기 1개예요. 1개씩 추가합니다. 전기실이 있는데 그게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2개를 추가해야 되겠죠. 2개를 별도로. 이걸 그 전에 계산한 거 빼고 얘네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 50제곱미터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빠져있지만 꼭 추가를 시켜줬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시간 소화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제가 버리라는 건 사정없이 버리세요. 괜히 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론 시간에는 그 정도 하고 모질란 부분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상세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